자,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고혈압 강의 저희가 항상 요 캐치프레이즈를 뭐로 잡을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고혈압을 뭐로 잡으면 좋을지 하다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슨 주식 방송처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는데 혈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혈압, 혈압이 높다라는 건데 혈압이 왜 오르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혈압 치료도 치료지만 혈압이 왜 오르는지 그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전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혈압을 무서워하는지,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에 속뜻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혈압이 올랐다 라고 하면 그 올랐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어느 정도가 되면 오른 거고 어느 정도가 되면 오르지 않은 걸지, 혈압이 오르면 그럼 나쁜 걸까요? 우리가 혈압을 항상 뭔가 조절해야 되고, 우리가 듣기로 120에 80 정상 혈압, 120, 80 넘으면 안 되는 거,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그럴지 한번 그 얘기를 오늘 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는 고혈압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표현부터 해서, 또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그 상태로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고혈압을 무서운 것,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혈압 자체로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압이 뭐 150이다, 160이다 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은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병증.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표적장기 손상이라고 하는데, 표적장기란 말은 타겟장기, 즉 혈압이 높아진 걸로 인해서 어떤 특정 장기들이 손상을 입을까,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가장 고혈압에서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 뇌졸중인데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막 반항을 하니까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면서 고혈압 때문에 돌아가셨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의미는 뇌가 갑자기 중지한다, 중단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가 갑자기 멈추는 증상인데, 뇌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는 보통 뇌출혈, 뇌에서 어떤 일부 혈관의 출혈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뇌출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경색, 뇌가 막혀서 뇌에 피가 안 통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뇌의 혈관이 터져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인물로 생각해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대통령이 194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인이 이 뇌출혈이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별장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상태로 의식을 잃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혈압이 350, 수축기 혈압이 350, 요한결합이 190 정도로 매우 높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주치의는 평소에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60 정도에 넘는 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 정도는 나이가 들면 자연히 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치의도 그걸 잘 그냥 놔뒀던 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수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350에 19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 정도가 돼야 혈관이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뇌출혈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서 나타나는지 한 예시를 알려드린 거고,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 많았고 뇌경색이 별로 없었어요. 90% 한 10% 정도 비율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뒤집히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는 혈압이 높아서 실제로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혈압약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혈압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제가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약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혈관을 억지로 이완시키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뇌경색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고혈압이 괜찮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혈압을 무서워함에 있어서 정확한 실체를 가지고 무서워해야지 무조건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혈압이 왜 오르고 혈압이 오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질문 중에
나는 혈압이 올랐다라고 하면 도대체 혈압이 오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일본의 같은 경우에서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고혈압의 기준이 180이었어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근데 그게 점점 160으로 떨어지고 140으로 떨어지고 130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120까지 이걸 표준 혈압이라고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준이 잡혀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이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고혈압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거랑 동일하게 이 고혈압의 기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의 기준을 잡는 기준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을 가지고 비교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한 180 정도여도 심혈관 발생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120만 넘어도 심혈관 발생이 너무 올라가는 현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조금만 혈압이 높아져도 우리가 합병증에 걸리기 쉬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고혈압의 이제 지표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스프린트 트라이얼스라고 하는 연구 하나랑 아코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고혈압의 기준을 잡는 핵심 지표가 된 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 스프린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연구였냐면 총 5년 동안 길게 진행된 연구인데요. 우리가 한 9,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혈압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대조군이랑 시종군을 구분해서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한 140에서 90 정도로 유지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낮춰서 125에 80까지 한번 줄여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5년간 쭉 연구를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비교해 보니까 대조군 수축기가 140에 이완기 90 정도의 혈압을 유지됐던 사람들이 한 6.8%가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 실험군에서는 5.2%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죠. 즉 혈압을 140에서 120까지 낮춰봤더니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한 1.6% 정도 줄었기 때문에 혈압을 140보다는 120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이 결과만 듣고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혈압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10%뿐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압약을 먹지 않는 130에서 140 정도의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연구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의료진이 없는 방에서 그냥 혼자 지금 집에서 우리가 혈압을 재는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혈압을 측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우리가 병원 와서 혈압 재보면 다 올라본 경험이 있으시죠? 혈압이 내가 긴장하면 오르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혈압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병원은 아파서 오는 곳이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집에서 자기가 잰 혈압을 기준으로 이 논문을 만들었다 보니까 아까 120에 40, 120에 80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만약 병원 와서 잰다면 더 높은 혈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연구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 연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비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약을 먹고 혈압이 120에 80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은 나는 약을 안 먹어. 근데 혈압이 한 140에 90 정도야. 과연 이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하신 건데 저라면은 사실 아직 답을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왜 알 수 없냐면 이걸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는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먹으면서도 140이 90인 사람, 먹으면서 120이 80인 사람,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엔 약을 먹었을 때 140, 90보다 120, 80이 더 안전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제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따르지라고 생각하기보단 그 기준을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그 연구가 그 대상이 내가 정말 적용될 만한 대상이 맞는지, 그러니까 철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연구가 정말 내가 그 실험 대상에 해당할 만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고혈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말씀드려야 되는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2,300명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의외로
80이 넘는 고령 노인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모든 노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보행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잘 걷는 분들, 우리는 이제 건강하다고 표현할게요. 건강한 노인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기력이 조금 쇠하셔서 걸음이 좀 느려, 보행이 느린, 어려운 노쇠한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보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혈관 상태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라는 말인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고혈압이 되면,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실제로 사망률이 높아져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혈관 상태가 이미 좋지가 않아서 보행하는 힘이 어려운 노인들은 의외로 수축기 고혈압이 오히려 사망률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행이 어려운 노쇠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피를 잘 돌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당한 고혈압이 오히려 수명률을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번엔 이 연구의 목표는 뭐였냐면 혈압에 따른 치매의 발병률과 증상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혈압과 치매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고령의 노인들, 71세에서 93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110ml, 110 이하인 사람들 한 그룹, 그리고 120 이하인 사람 한 그룹,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사람들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각 혈압군별로 치매 발병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봐보려고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110 이하의 혈압이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려고 봤는데 연구 대상자들이 110이 안 되는 분들은 다 하나하나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연구를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쭉 다시 연구를 진행을 해보는데, 두 번째로는 오히려 120 이하의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120 이상의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덜 발생했다라는.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일반적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전반적인 걸 포함한 전반적인 치매 발생률이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은 경우에 혈압이 높은 경우보다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게 좋다는 거야? 낮은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피부, 햇빛을 쬐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피부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햇빛을 피하세요. 그리고 또 정신과에 가도 햇빛을 적당히 맞아야, 그래야 밤에 잠도 잘 자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햇빛을 좀 맞으세요. 이거 햇빛을 맞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재활의학과 가면 적당한 햇빛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꼭 햇빛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환자들은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햇빛을 맞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맞으라는 건지, 이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고혈압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혈압을 조심하는 이유를, 뇌졸중을 만약 정말 낮추고 싶다, 특히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을 걱정이다 하면 혈압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내가 뇌경색이 걱정이다 라고 하면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오히려 뇌경색 위험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8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이야. 근데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혈관이 노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너무 혈압을 낮추는 게 노인의 생존율은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치매는 안 걸리고 싶어.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낮은 혈압이 오히려 치매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혈압은 나이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고요. 연령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고, 또 내가 어떤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건강하다, 내가 한 10대 정도의 심장을 갖고 있고 10대 정도의 세포 활성도를 갖고 있다, 그럼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 혈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압 자체가 병이 아니고요. 혈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우리가 걱정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고혈압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의 혈압을 조절하는 게 좋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혈압 어떻게 조절하라고? 몇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단 180, 수축혈압이 180이 넘는 고혈압은 이건 우리가 고혈압성 긴박이라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이때는 이거는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정도의 고혈압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바로 고혈압약을 복용해서 억지로 혈압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혈관 상태는 어떻고 내 세포 상태는 어떻고 뇌에 다른 동반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조절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도 궁금한 분들 위해서 저는 이거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모두가 150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50 정도의 혈압까지는 특히 지금 여기 우리가 주로 있는 한 40대로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낮은 혈압이 정상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 정도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 또는 신장질환이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철저히 낮게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면 저는 한 150 정도까지는 너무 막 패닉이 돼서 걱정하기보다는 혈압이 오른 이유가 뭔지를 찾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연구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